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감정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청남도에서는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방효은 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요. 이 감정노동자에 해당하는 직업부터 좀 짚고 가보면 어떨까요? 예, 감정 노동자라고 하면은 어쨌든 대면 노동자 이렇게 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르게 여러 가지 요구되는 감정들을 표현해야 되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콜센터라든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민원실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최근에 이제 소방관 분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감정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구인가요? 충청남도가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2020년에 만들었고요. 이 조례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충청남도가 해야 할 역할들을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 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 하는 이야기들을 전문가들과 또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나누는 네. 그런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 실제로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소위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01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2018년도 직전 상황들을 보면은 한국 사회 갑질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새롭게 등장을 했고, 네.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백화점이라든지 경비 노동자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이제 갑질이라고 하는, 그래서 위계에 의해서 고객들이 폭언이나 폭행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1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충청남도도 이제 그 보호법 이후에 이제 202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했고요. 네. 특히 이제 출자 출연 기관들에는 의무적으로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들을 구축하게 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직원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수행하게 네. 이렇게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위원회,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의 성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노동자들이 겪는 여러 고충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지금 감정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아까 말씀하신 보호법 같이 법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들이 좀 마련이 됐는데 조금 더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노동자 보호법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41조로 하나의 조항이 이제 들어간 거고요. 네. 그 조항의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 응대를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주로 해야 되는 노동자들이 겪는 네. 어려움들, 고충들, 특히 이제 폭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것들로부터 이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노동자들의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담고 있고요. 또 사용주는 감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나 내용들을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의무를 좀 담고 있고 이런 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그런 뭐 제도적 장치에서 어떤 식으로 좀 보호를 하고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보호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는 이제 예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아졌고요. 사기업에도 많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무슨 조항 41조에 의해서 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전화 멘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 노동부만 해도 노동부에 전화를 하면 반복적인 전화나 뭐 이런 경우 끊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고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또는 이제 그 실물로도 그 많은 곳에 가면 이제 붙어 있죠. 감정 노동자는 뭐 가족입니다에서부터 네. 시작해서 또는 뭐 이러이러한 조치를 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지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예방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일단은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하는 거고요. 이 고지만으로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 수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예방 의무입니다.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요새 요양보호사라든지 또 곳곳에서 이제 있는데요.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녹음기 같은 것들을 이제 시설에서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예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보호 조치입니다. 보호 조치라고 하는 것은 기관이 매뉴얼을 통해서 감정노동자 개인이 이제 그 상황들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매뉴얼에 의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일단은 노동자들이 그 상황으로부터 일단 피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한다라거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면은 고소나 고발 등을 법적 조치까지를 함께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호 조치에 들어갈 거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감정 노동자들을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 특히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 거죠. 이건 뭐 어느 정도 네네. 이제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뭐 일정 시간의 휴식을 준다거나 또는 심리 치유를 지원한다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게 세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방, 네. 그다음에 보호, 그다음에 불이익 처우를 안 하고 실제로 지원을 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감정 노동자가 속해 있는 이 사업장에서도 이러한 의무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보호법이나 제도적 장치에 따라서 이런 의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 어떤 뭐 처벌이 가해지나요? 예, 일단은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네. 이 법과 관련된 처벌 조항은 없고 다만 이제 그 충청남도 조례 같은 경우는 그 출자 출연 기관이라든지 이제 충청남도지사의 의무를 그 조례 안에 담고 있고요. 그것을 보면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처벌 조항을 통해서 그 지키게 강제하게 하고는 규정들은 현실적으로 좀 미비하고 다만 그 경영 평가라든지 이런 것에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네. 페널티라든지 또는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방식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현실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아직.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지금 감정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법 시행 이전에 비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 갑질과 관련된 문제 의식은 많이 성숙됐다라고 느껴지고요. 네. 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고지가
여기저기 되어 있잖아요. 감정 노동자를 뭐 가족처럼 여겨주십시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러이러한 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라든지 하는 것들이 고지되고 있고 전화만 해봐도 여기저기서 이제 그 감정 노동자 보호에 관한 멘트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들로 사회적 변화는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저기서 이제 좋은 사례들도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콜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네.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증가하는 수치가 이직률입니다. 이제 견디지 못하니까 개인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버티든지 버티다 병을 얻든지 아니면 퇴사하든지 이건데 이제 그래서 감정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회사에서는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도 개별 회사들, 개별 기관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조사에 의하면 많이 줄었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서 좋아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그 만들어진 제도가 실제 내 몸에 꼭 맞는 제도이냐, 그 회사의 상황에 아주 적절하게 그 상황들을 다 담고 있는 제도이냐, 그래서 운영의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적이냐 하는 것들은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아직도 민간 부문, 특히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는 그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되어 가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네. 중소사업장이라든지 영세한 곳에서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네. 있다. 그래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좋은 사례,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또 아직까지 좀 근절되지 못한 그런 고충들도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혹시 현장에서 이 감정 노동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근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중에서 일부가 민원 응대하는 공무원들이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뭐 생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네. 있었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그런 이제 악성 민원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뭐 어려움을 느끼시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이 좀 하루빨리 더 보완이 되고 만들어져야 할 텐데 지금 충남 노동권익센터에서도 다양한 권리보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조례에 따라서 그 감정노동자 보호 전담 기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설치할 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저희 노동권익센터 내 팀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2022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주되게 세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선은 이제 직종이나 업종별로 해서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실태조사들을 실시하고 실제로 불안이나 뭐 사회적 스트레스나 이런 이제 그 척도를 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고통들을 느끼고 계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사하는 일 하나,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감정노동자 보호제도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할지 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이런 이제 조사 연구 사업이 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입으시고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제 심리 치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담도 사실은 이제 충분한 횟수가 보장이 되어야 어느 정도 상담의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한 12회기까지 상담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필요하신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충남 전역에 있는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찾아가고 이 접근성 문제가 좀 중요한데 저희 사무실은 홍성에 있기 때문에 충남 전역에 이제 거점 센터들
당진에도 있고요, 뭐 서산에도 있고 아산에도 있고 이런 이제 그 전담 센터들과 함께 협업해서 이런 1:1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집단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이제 조직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안에 집단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경우는 집단 치유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단기적인 힐링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이제 중기적인 프로젝트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조직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직 문화를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것들을 컨설팅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조직을 바꾸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뉴얼 그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된 매뉴얼들을 조금 고도화하는 작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든지 네. 이렇게 조직을 바꾸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충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에서는 내년에 시행하는 3개년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 수립에도 좀 참여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계획인지부터 먼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되어서는 뭐 단기적인 계획도 있을 수 있고 중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장기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충청남도 조례에는 3년짜리 계획을 중기 계획 정도가 되겠죠. 네.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이제 3년 중기 계획을 함께 전문가들과 또 관련 유관 기관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수립하는 거고요. 요 아마 내용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제도는 어느 정도 다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도가 내 몸에 맞느냐 하는 것들은 좀 달리 봐야 될 문제고요.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 이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서 적확하게 평가를 하는 것, 그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피드백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드는 네. 것,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제 계획들을 수립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그 매뉴얼 등등 보호제도 등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면 네. 만들어진 내용들을 살피고 고도화하는 작업이 이번 계획에 담겨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근데 참 행정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의 역할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감정 노동자들을 존중하는 인식을 갖는 등 뭐 사회적 인식 변화도 좀 필요하겠죠. 네. 그럼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 우리가 이제 과거에 고객은 왕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쓰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되는 것들이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사회적으로 성숙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바탕에서 뭐 갑질도 일부 뭐 줄지 않았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요. 네. 노동자들을 이제 존중하는 것, 그 기본적으로 상호 존중이라고 하는 것들의 바탕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그런 문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감정노동자 보호와 관련되어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도 사실이고 제도가 조금 더 나아진 것도 분명하지만 여전히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내가 당한 그 문제 제기와 상황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 때문에 속으로만 끙끙 앓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에게 그 상황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조직이나 회사는 나를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법적인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몸 아픈 것만 아픈 게 아니고 마음 아픈 것들이 요새는 더 큰 문제니까요. 마음 다치시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충남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역할 또 이와 관련된 과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